시다. 자, 4월 30일 종업원 4월분 급여를 당자 예금에서 종업원들의 예금 계좌로 이체 지급하였다. 자, 종업원 계좌 이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당자 예금에서 이체했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분계 위치는 대변에 당자 예금이 나갈 거고, 그럼 차변에는 우리가 이제 월급 주는 거죠. 그럼 생산부 직원의 월급은 임금을 사용할 거고, 사무직 직원의 월급은 급여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분계하실 때의 기본 틀을 이렇게 잡으세요. 월급하고 급여는 빼는 거 없어요. 수입비용 계정 과목은 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액 적혀 있죠. 4,300, 2,120 적혀 있죠. 그러면 4,300만 원이 임금이고 2,120만 원이 급여다. 월급 얼마인데 얼마 떼고 줬다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월급은 금액을 줄 일이 없으니까 전부 다 쓰시면 돼요. 그럼 대변에 돈 나갈 건데 우리 돈 나가는 건 지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머지 이 돈이 다 이체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만 5,772만 8,350원이 나갔다고 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차이 나는 돈은 계산이 얼마죠? 나머지 금액 계산해 봐야 되니까. 예? 예. 그럼 나머지 647만 1,650원이 있죠? 이걸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얘네들 전부 다를 우리가 대신 납부하려고 징수한 돈을 예수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통째로 예수금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럼 뭔가 적혀 있는 건 많은데 와서 분개할 거는 별거 없죠. 그래서 쉽게 접근하시면 돼요. 월급 이야기 나오면 월급은 전액 다 쓰고 대변에 돈 얼마 시째 전체 줬는지 쓰고 나머지는 예수금이라 쓰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나왔을 때. 자, 다음 5월 2일 날 영업부 사원 김수연의 출장으로 출장여비를 어림잡아 1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거래처 등록 생략하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그냥 거래처 안 쓸게요. 이런 식으로 말 나오면 거래처 명만 쓰라는 건 코드 번호 없이 안 넣어뒀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시험 때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거 알겠죠? 그럼 대변에 현금이 나가고 현금 100만 원이 나가고, 자, 직원의 출장비라고 그냥 나와 있으면 바로 여비교통비인데 근데 그거 지금 모르잖아. 어림잡아졌잖아. 그래서 가지급금이라고 쓸 거예요. 금액은 자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두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거래처명 생략하라 이런 말 없으면 김수현이라고 치면은 그 시험 문제에도 거래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쓰면 이거는 정확한 거니까 일단 지금 우리 데이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쓰는 습관들이 있는 게 이거 말고 매일 매출 전표에 갔을 때 꼭 써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지급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써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둘게요. 자, 5월 4일 날 주식회사 현대전자에 제품 2,500만 원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중 500만 원을 당점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자, 그럼 지금 2,500 팔기로 계약한 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우린 지금 500만 원을 보통예금 받은 것만 회계상 거래죠. 그죠? 자, 그럼 차변에는 우리 보통예금 계좌로 500 들어왔다는 거 아니까 보통예금으로 500만 원이 들어왔고, 대변에 이번에 계약금 받은 거죠. 그렇죠. 미리 받은 돈 선수금, 여기엔 거래처 꼭 쓴다. 현대전자 금액 500만 원이다. 자, 다음 자 5월 6일 날 생산직 사원 기숙사를 임차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광주정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당전 발행 수표로 지급하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뭐 띠리리리리 임차료는 6일 지급한다. 제가 띠리리 한 이유는 지금 얘는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내용이 아니죠. 월세도 월세 주는 날 쓸 거니까. 자, 그럼 자, 우리는 지금 보증금을 당전 발행 수표로 지급하다. 그럼 당좌 예금에서 돈 찾아가라고 수표 발행해 줬죠. 당좌 예금에서 5천만 원이 나가고 우리가 뭔가 빌리면서 보증 건 거는 임차 보증금. 그럼 이 임차 보증금에도 우리는 거래처 써줘야 되니까 광주 정밀이라고 쓰고 금액은 5천만 원이다. 자, 다음. 자, 사원 김수현으로부터 내용 불명의 송금액 250만 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자, 그럼 지금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죠? 차변에 보통예금 250만 원이 들어왔고, 자, 대변에 원인 모를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죠? 가수금이다. 250만 원. 자, 거래처 명만 입력할 거. 이건 안 써도 돼요. 자, 다음 4월 30일 급여 지급 시 지급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4월 급여 내역 참조. 우리 제일 위에 있는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걸 납부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금액 납부했으니까 지금 얘 둘이 합치면 128만 600원이고 그리고 12만 8,050원 하면 140만 8,650원이네요. 근데 지금 이 금액을 우리가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적혀 있으니까 그럼 대변에 일단 현금으로 140만 8,650원이 나갈 거고 그럼 차변에는 우리가 이거 위에 급여 지급할 때 뭐라고 대변에 적어놨죠? 예수금 적어뒀죠? 그래서 이제 납부하니까 지우는 거예요. 그럼 예수금이다. 650만 원. 소득세는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 없죠? 그냥 지원이 내야 될 세금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냥 납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자, 다음 5월 10일 날 4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해서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크게 내진 않는데 일단 확실히 알겠는 건 이거 그렇죠.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했다는 거죠.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자, 얼마 납부했는지를 보면 우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자, 이 금액을 자, 원천징수를 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금액이 국민연금의 전부가 아니죠. 직원한테는 50%만 징수한 거잖아. 그럼 우리 회사도 이 돈만큼 똑같이 내서 하면 납부할 거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금액의 2배란 이야기예요. 절반만 우리 징수한 거니까. 이해가셨나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당연히 이 금액 이 50%죠. 그럼 회사가 또 똑같이 다 지원해 줄 거예요. 그럼 직원들한테 원천 징수한 이 금액들은 그냥 구분 없이 다 예수금 적었는데 우리 회사가 지원해 줄 때는 자, 시험 때는 꼭 언급을 해줘요. 우리 회사가 지원할 때 이 국민연금은 우리 회사 지원부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쓸 거고 국민연금은 그리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냥 세트로 해서 얘는 복리후생비라고 주로 시험에서 쓰라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세금과 공과금은 비용이기 때문에
생산부 지원권 내주는 거는 500번대로 써야 될 거고 사무직 지원권은 800번대로 써야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복리후생비도 생산부 거는 500번, 사무직 거는 800번 이렇게 써줘야 될 거예요. 지금 얘가 회사 부담분. 회사 부담분 할 때는 이렇게 구분해 써주는데 직원 부담분은 그냥 예수금 지우는 거고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만큼은 지금 세금과 공과금하고 복리후생비로 나눠서 얘 둘이를 각각 써줘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직원한테 징수한 만큼 우리 회사도 내서 같이 납부해야 될 거잖아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종업원 부담분은 총 303만 원에 171만 4천 원이니까 474만 4천 원이네요. 그러면 자, 이 돈만큼 자, 우리는 대면에 납부하는 거고 차변에 예수금으로 474만 4천 원이 예수금 없어지는데 자, 그럼 국민연금부터 보면 세금과 공과금이 생산부 거 500번대는 그렇죠. 205만 원을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고 또 98만 원은 그렇죠. 800번대의 세금과 공과금으로 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쓰면 여기도 500번대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나눠서 자, 금액이 112만 5천 원 58만 9천 원 이렇게 지원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총 납부하는 금액이 948만 8천 원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 분계가 제가 시험 때는 이렇게 사이즈 크게 안 나오는데 말했던 게 이야기였어요. 그냥 국민연금만 나오거나 아니면 복리후생비 쓸 것만 그 건강보험만 나오거나 그래서 문제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오. 회사부담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험 때는. 그럼 직원부담분은 예수금이고 회사 지원하는 건 비용 처리한다. 그럼 번호대를 구분하면 되겠죠. 자, 다음 크기만 크지 별로 안 커요. 자, 지금 연결되는 문제가 오른쪽 22번 하나 더 있으니까 그것까지 풀고 입력할게요. 자, 5월 10일 날 4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고용보험을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하다. 고용보험도 직원들 부담시키는 회사도 있죠. 그래서 여기 빠진 거예요. 그럼 직원한테 원천 징수한 31만 9천 원은 예수금이고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건 이것도 비용 계정 과목이라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험료라고 처리하면 500번대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로 쓸 거예요. 그럼 지금 아이고 계속 이걸 열어. 자, 우리 회사가 지금 문제에서 현금 납부했다니까 현금이고 직원한테 원천 징수한 거는 예수금이고 31만 9천 원이고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건 보험료 500번대는 금액이 21만 5천 원이고 나머지 10만 4천 원은 우리는 보험료 800번대로 써줄 거예요. 그러면 이 합쳐서 63만 8천 원은 현금으로 나갔다. 이렇게 분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회사가 지원해주는 비용은 우리 500번, 800번 경비 구분을 해줘야 되고 직원들한테 원천 징수한 거는 부채로 그냥 예수금 처리했기 때문에 구분 안 하고 그냥 지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반 부담하는 거라서 직원한테 반만 징수해뒀던 걸 지금 납부하는 개념이다. 그 개념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또 우리 컴퓨터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입력하시면서 지금 분계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물어보시라 그랬죠.
5월 11일 날 주식회사 태창산업으로부터 원재료 매입에 대한 계약금 300만 원을 당정 국민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이번엔 우리 회사가 수표 발행했죠. 그러면 당좌예금에서 돈 찾아가겠네요. 대변에 당좌예금이 300만 원 나가게 될 거고, 자, 이번엔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한 거죠. 그래서 미리 준 돈이다. 선급금. 거래처는 태창산업. 금액은 300만 원이다. 다음 5월 12일 영업부 사원 김수연의 출장 여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산하고 김수연의 추가 사용분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5월 2일 조회하여 처리할 것. 조회하던 우리 문제 봐도 5월 2일 날 100만 원 줬죠. 우리 앞에 문제 할 때 김수연한테 출장비 100만 원 줬던 거 그때 가지급금이라고 처리해뒀죠. 그 금액을 지금 정산하는 거예요. 그럼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출장비죠. 그러면 여비교통비로 110만 원을 썼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제가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장부에 있던 것부터 지우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가지급금 100만 원 적혀 있던 거 지우고, 그때 거래처를 만약에 김수현이라고 썼다면 그대로 거래처 써주는 거고, 안 썼으면 안 쓰고 지우면 되죠. 그리고 차변에 여비교통비다라고 쓰는데 영업부 사원이죠. 그래서 800번대의 여비교통비고, 총 우리 출장비 들어간 게 110만 원이니까 110만 원이다. 그래서 현금으로 우리가 그럼 나머지 10만 원 추가 사용분이죠. 현금으로 나머지 1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만약에 과거에 지급할 때에 전도금으로 처리했다라고 적혀 있으면 전도금을 지우는 거고, 지금 얘는 지우는 분계로 쓴 거니까 이 지점에서 그렇게 표현된 적도 있으니까 가지급금 처리했으면 가지급금이고 전도금이면 전도금이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조회하라고 적혔으면 5월 2일 날 분계를 일반전표에 가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적혀있는 그대로 반대쪽에 써주면 돼요. 자, 다음 5월 13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증자를 결정하고 천주를 한 주당 5,500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주식 발행 비용 2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예입하다. 자, 그럼 일단 우리 증자 자본금 증가시킨대요. 주식 발행했다. 그럼 대변에 자본금 이 금액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러면 천주에 액면가 5,000원이니까 500만 원이라고 쓰고, 차변에 우리가 돈 받을 건데 당좌예금 계좌에 예입하다. 그럼 차변에 당좌예금이 들어올 거고, 그럼 우리는 주당 5,500원에 발행했으니까 우리는 550만 원인데 주식 발행 재비용 25만 원 빼고 들어왔으니까 525만 원이 들어왔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액면가 500만 원 발행하는데 525만 원 받았으니까 25만 원 이익이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시험 때는 무조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다면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조회할 건데, 자, 그럼 우리 조회할 때 어디서 조회하냐면, 자, 컴퓨터에서 자,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있죠. 합계잔액 시산표. 자, 이걸 클릭하시고, 자, 지금 오늘 날짜가 5월 13일이면 오늘 날짜 5월 13일을 쓰셔서, 자, 이 시산표는 장부에 이 날짜까지 입력된 모든 기록이 다 들어와요. 장부에 쓴 게. 그런데 이 시산표는 잔액 시산표가 있고 합계 시산표가 있는데 우리는 잔액 보러 왔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잔액만 볼 거예요. 가운데 있는 합계 시산표 보러 온 게 아니에요. 합계 시산표는 차변 대변 오간 흔적이 전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금액이.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고 얼마 있는지 잔액 물어온 거죠. 그리고 순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어디 위치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거는 여기 안 적혀 있어요. 그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서 안 적혀 있는데 잔액이 있는지 보면 우리가 없으니까 헤매기만 하다가 시간만 날리겠죠. 그래서 자본 거래에 대해서 조회할 때는 자본금을 무조건 찾으세요. 컨트롤 F 눌러서 자본금을 찾으시면 바로 자본금으로 나와요. 나오죠? 그럼 이 자본금 아래에 감자차익, 감자차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이 자본금 아래에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도 없죠? 그러면 지금까지 장부에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 거 찾으려고 그러면 시간만 소비하니까 자본금 찾아서 그 아래에 계정 과목 있는지 보면 제일 유용하겠죠. 자, 한 김에 여기 와서 보면 대손 당하면 대손 충당금 조회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대손 당하면 대손 충당금 잔액. 그것도 알아 장부 조회하라 적혀 있으면 외상 매출금 대손 당했으면 외상 매출금 아래에 있는 대손 충당금. 받으럼 대손 당했으면 받으럼 아래에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 지금 여기에 안 적혀 있는데 만약에 장기 대여금도 대손 당할 수 있겠죠? 그럼 장기 대여금도 확인해야 돼요. 근데 아래 대손 충당금 있나요? 없죠? 그러면 한 번도 설정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기타의 대손상값비 처리해야 되겠죠. 대손 당했다면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또 장부 조회하라는 게 뭐가 있었죠? 자본 우선 상계랑 대손 당했을 때랑 한 개 더 있었어요. 뭐였죠? 감가상각 때 조회하는 적이 없는데 조회해서 뭘 보죠? 이거는 말도 안 할 거예요. 시험 때. 근데 꼭 알아서 와야 될 게 직원이 그만뒀을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억나시죠? 이거는 시험에서 장부 조회란 말도 안 적혔어요. 알아서 들어와야 돼요. 무조건. 그럼 직원이 그만두면 자산부채, 자본, 수입, 비용 순이니까 자산 다 끝나고 부채 중에 유동부채, 다음 비유동부채 아래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위치가 눈에 잘 안 익을 거예요. 자주 안 보면. 그럼 컨트롤 F 써서 찾는 게 빠르긴 해요. 그죠? 그럼 여기에 잔액이 1억이 있죠? 그럼 이 1억 한도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차변에 끌어 쓰는 거고 모자라면 일단 끌어 쓰고 퇴직급여 쓰는 거. 그 잔액 조회를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직원이 그만둔 날 그 날짜로 해서 잔액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조회하는 거. 자, 그럼 이제 방금 자본에 대해서는 특별한 거 없었으니까 우린 전부 다 25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25만 원이다. 여러분이 분개해 놓고 나서 들어가 보면 자본금 아래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겨 있어요. 내가 분개하면 바로바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 다음 5월 15일 주식회사 광주정밀의 원재료 매입에 대한 외상 매입금 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당초의 약정대로 대금의 2%를 할인받고 잔액은 3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이번엔 우리가 외상 대금을 갚는 거죠. 그럼 외상 매입금을 지울 건데 우리가 돈을 줬어요. 어음을 발행해서 줬죠. 그럼 어음 발행해서 주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볼 건데 외상 매입금을 갚죠. 외상 매입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급 어음이라고 쓸 거예요. 자, 이건 이해하셨죠? 그럼 일단 분계의 기본 틀은 차변에 그럼 지금 우리가 주는 게 지급 어음이니까 그리고 얘는 지금 광주 정밀한테 발행해 주는 거고 그럼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을 줄여준다라는 거 알겠죠? 자, 먼저 위치는 잡았어요. 그럼 외상 매입금이 장부에 적혀 있던 게 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600만 원짜리 어음 발행해 줬나요? 2% 할인해서 줬죠? 그럼 600만 원에서 12만 원을 빼면은
588만 원이죠. 그럼 어음은 588만 원을 발행해 준 거죠. 자, 그럼 차이나는 이 12만 원. 이건 지금 우리가 깎아줬는데 원인이 약정에 의해서죠. 그렇죠. 조기회수나 약정에 의하면 할인이죠. 사는 거니까 매입 할인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얘는 매입 할인이고, 우리가 팔면서 깎아줬으면 매출 할인일 거고, 사오면서 상대방이 깎아준 건 매입 할인이에요. 그럼 이 매입 할인은 자, 그다음 생각해야 될 게 원재료 산 거죠. 문제에서 이것 때문에 원재료랑 꼭 알려줘요. 왜냐면 얘는 원재료의 차감 계정으로 꼭 써야 돼요. 상품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시나요? 모르겠으면 몇 번째 거 쓰라 그랬죠? 두 번째 거 쓰라 그랬죠. 매일 거 쓰면 큰일 난다 그랬잖아요. 급하게 엔터 치면 안 되고 두 번째 거 쓰라고. 자, 이거 쓰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K랩은 옆에 참고에 짝지가 보여. 그럼 그 짝지 보고 하시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고 모르겠다 그러면 두 번째 거. 우리는 제조업이라서 원재료 사고 제품 매출할 거예요. 상품이 번호가 빨라서 위에 있거든. 그 위에 있는 게 상품가가 보이실 거예요. 그 입력하시면서 매입 할인, 자 얘도 확인하시면서 입력해 보세요. 이따가. 자, 다음 5월 18일 날 아남전자 주식회사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2천만 원을 할인하고 할인료 74만 5,520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그럼 당좌 예금에 돈이 들어왔죠. 그럼 차변에는 당좌 예금이고, 그리고 대변에는 지금 우리가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그럼 받을 어음이라 썼겠죠.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이걸 지금 우리 팔아버리는 거죠. 가령 매각거래니까 받을 어음을 지워야 되겠네요. 아남전자한테 받을 거다라고 한 거. 금액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2천만 원인데 할인료 74만 3,520원을 빼고 받았으면 우리는 1,925만 6,480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나는 74만 3,520원. 얘를 계정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해야 되죠. 자, 이게 우리 그때 이거 할 때 했던 거죠. 받은 어음이 대변에 올 때에 처음에 어음에 추심하면 추심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 800번 쓰라 그랬고, 추심 수수료는 어음에 할인을 하게 되면 매각거래 차입거래 있는데 시험에서 무조건 매각거래 말할 거라 그랬어요. 그럼 매각하면 처분 생각하자 그랬잖아.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들어올 거다. 그때 그거 하면서 뭐 어음에 배서 양도하면 받은 어음 지우는 거다. 부도가 나면 부도음과 수표인데 너무 쉽지 않을 거다. 거래처 써줘라. 부도음과 수표에도. 그때 이거죠. 항상 그때 당시에 두 개 설명할 때는 알 것 같은데 뒤에 가면 기억이 안 나잖아. 그래서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건지 기억하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테스트를 할 거다라고 그때도 이야기했던 거. 지금 이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우리 했던 분계 5개죠. 5개 컴퓨터에 입력할게요. 합시다.